그 낡고 먼지 쌓인 괴짝이 열리고 섬뜩한 진실이 드러난 순간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가문의 영광은 피로 얼룩진 기만이었고 대지 깊은 곳에 묻힌 어둠과의 끔찍한 계약이었다는 것을.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냉기를 느끼며 폐허가 된 저택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밤마다 귀를 간지럽히던 수천의 속삭임과 절규가 이제는 내 핏줄을 타고 흐르는 듯 선명하게 다가왔다. 오른쪽 눈썹 위로 돋아난 가느다란 흰 머리카락 한 올이 차가운 달빛 아래 섬뜩하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니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저주의 끔찍한 각인이자 내게 드리워진 숙명의 그림자였다. 이 모든 것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내 심장은 마치 얼어붙은 늪지처럼 가라앉았다. 어둑한 새벽, 안개 자욱한 숲은 차가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젖은 흙내음이 코끝을 스쳤고 나뭇가지마다 맺힌 이슬방울이 흐릿한 빛 속에서 반짝였다. 헐거워진 삼배옷을 입은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맨발 아래 젖은 풀잎이 차갑게 밟혔으나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눈앞에 움푹 파인 작은 흙구덩이는 이미 준비를 마친 무덤처럼 보였다. 그 속에는 얇은 천에 쌓인 작은 형체가 고요히 누워 있었다. 아기의 여린 숨결은 안개 속으로 희미하게 흩어졌다. 남자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핏줄 선 손가락이 떨리는 삽을 움켜쥐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아기를, 자신의 어린 혈육을 묻으려 했다. 그 절망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내 눈앞에 펼쳐졌다. 젖은 흙 한 삽을 뜨려던 순간 삽끝이 쨍하는 금속성 소리와 함께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남자는 휘청였다. 삽을 옆에 던져두고 손으로 흙을 급하게 헤쳐내자 서늘한 빛을 머금은 물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옥빛이었다. 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신비로운 푸른 기운을 품은 채 섬뜩하리만큼 아름다운 돌종, 석종이었다. 종의 표면에는 알 수 없는 고대의 문양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희미한 푸른 빛을 띠며 고동쳤다. 돌종에서 흘러나오는 서늘하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다. 그 순간 작은 무덤 속 아기의 여린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왔다.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기이한 생명의 울림. 그 푸른 빛은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저주의 서막이었을까? 내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왔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낡은 사진첩을 덮고 오래된 지도를 펼쳐든다. 마른 종이에서 풍겨오는 곰팡이 냄새는 조상들의 이야기가 깃든 시간의 흔적 같았다. 고향의 숲은 여전히 울창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전설만이 맴돌 뿐이다. 오래전 태고의 진한 땅 깊숙한 밀림 속에서 우리 밀양손 씨의 원조인 구레마 조상이 이름 없는 숲의 정령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며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는 숲의 숨결을 느끼고 땅의 소원을 들으며 생명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다고 한다. 그 지혜는 핏줄을 타고 흘러내려왔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로운 그 지혜와는 다르게 우리 가문에는 섬뜩한 서원이 깃든 이야기가 함께 전해진다. 나는 오른쪽 눈썹 위로 돋아난 흰 머리카락을 만져보았다. 마치 숲의 깊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이끼처럼 그 하얀 실타래는 내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드리웠다. 나는 지도 위에 표시된 오래된 유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숲길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굽이진 오솔길 양옆으로는 수십 년은 좋게 넘었을 고목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오래된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는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풍경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할머니는 늘 우리 집안에 흐르는 특별한 기운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다. 그 기운은 이 유적지 손순 할아버지의 서원이 맺어진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손순 할아버지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어린 자식을 산채로 땅에 묻으려 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삽 끝에 부딪힌 것은 바로 그 기이한 돌종, 석종이었다.
그 돌종에서 흘러나오던 희미한 푸른빛은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희망처럼 반짝였다고 했다. 내가 도착한 곳은 숲 가장자리에 흐르는 작은 계곡 옆이었다. 낡은 표석만이 이곳이 어떤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바싹 마른 흙더미 위에는 작은 돌무더기들이 쌓여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다른 곳과는 달랐다. 생명과 죽음, 풍요와 희생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듯한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손으로 흙을 만져보니 그 서늘한 감촉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한 희미한 진동이 느껴지는 듯했다. 석종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인간의 피와 이 땅의 깊은 흙 속에 스며든 염원으로 빚어진 듯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을 품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손씨 가문의 피 속에는 생명과 죽음, 풍요와 희생의 경계를 넘나드는 오묘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흙 한 줌을 꺼내 계곡물에 띄웠다. 흙은 천천히 물에 녹아들며 아래로 흘러갔다. 마치 우리 가문의 피가 이 땅과 함께 영원히 흐르는 것처럼 말이다. 이 땅의 깊은 역사와 내 혈관 속을 흐르는 기묘한 기운은 그렇게 겹쳐져 있었다. 오른쪽 눈썹 위 흰 머리카락이 욱신거리는 듯 했다. 계곡물에 띄운 흙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차가운 돌무더기 위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몸 안을 흐르는 기묘한 진동은 더욱 선명해진 듯 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피가 길을 재촉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도에 표시된 다음 유적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어쩌면 그저 오래된 유적지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과거의 흔적을 밟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 자체가 되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기운은 손순 할아버지의 석종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었다. 희미한 푸른빛의 잔상이 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 했다. 깊은 숲을 지나 너른 들판이 펼쳐졌다. 옛 지도에는 이곳이 숨겨진 보물의 밭이라 기록되어 있었다.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물든 너른 들판은 마치 대지가 숨쉬는 커다란 심장 같았다. 이곳의 기운은 아까의 비극적인 장소와는 사뭇 달랐다. 생명의 약동이 느껴졌다. 밀양손 씨의 조상들은 이곳에 첫 터전을 잡았다. 석종의 기운을 받은 손순의 후손들은 마치 대지의 속삭임을 들을 줄 아는 것처럼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범한 땅에서도 숨겨진 물길을 찾아내고 보이지 않는 기맥을 읽어내는 신통한 재주를 타고난 듯 했다. 내 발걸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들이 걸었던 땅을 자연스레 따라갔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던 격변의 시기, 우리 가문은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으나 영특한 중조 한 분이 왕건의 책사가 되어 밀양의 대지를 온전히 읽어냈다 한다. 그는 봉우리가 첩첩이 둘러싼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면서도 하늘을 향해 기백을 뻗은 거대한 분지를 찾아냈다. 그곳은 맑은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고 바람조차 부드럽게 감싸 안는 신비로운 지형을 하고 있었다. 산맥은 거대한 용이 땅속 깊이 몸을 숨긴 채 고개를 치켜든 형상이었고 그 용의 척추를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은빛 비늘처럼 반짝였다. 이 터전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 거대한 생명체가 숨쉬는 듯한 온기와 신령스러운 기운이 넘쳐 흘렀다. 조상은 이곳을 중심으로 군사를 모으고 전략을 세웠으며 왕건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지혜는 석종의 푸른빛처럼 땅의 기운을 꿰뚫어 본 것이리라. 그의 눈에 비친 땅은 그저 흙과 돌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였고 끊임없이 자신의 기운을 뿜어내는 거대한 심장이었다. 조상은 그 심장의 박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가장 강렬하고도 숨겨진 힘이 응축된 곳을 찾아냈다. 그곳은 숲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언덕이었다. 언덕의 정상에서는 사방으로 시야가 트였고 멀리 굽이치는 강물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비단처럼 유유히 흘렀다. 이 언덕은 마치 땅의 기운이 하늘로 솟아오르기 직전 응축된 에너지가 맴도는 용혈처럼 느껴졌다. 그 언덕 아래에는 이름 모를 고목들이 오랜 세월을 견딘 채 굳건히 서 있었다. 그 나무들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석종의 알 수 없는 기운과 닿아 있는 듯 했다. 나무줄기는 하늘을 향해 거대한 팔을 벌린 거인 같았고
잎사귀들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이곳에서 조상들은 매년 성대한 제를 올렸다. 그것은 조상신에게 바치는 제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대지에 숨겨진 존재, 혹은 석종이 가진 알 수 없는 힘과의 맹세를 다지는 의식에 가까웠다. 그 맹세가 피와 염원으로 얼룩진 것이었음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 덕분이었을까? 밀양 손씨 가문은 놀라운 속도로 번성했다. 그들의 후손들은 고려, 전역에 걸쳐 높은 관직에 오르고 막대한 부를 쌓았다.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곡식은 풍년이 들고 가축들은 무리지어 불어났다. 그러나 이 번영의 이면에는 늘 기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가문의 족보에는 대지와 맺은 맹세, 그리고 알 수 없는 존재와의 계약이라는 섬뜩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다. 번영의 축복은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어 가문을 옥죄는 듯 했다. 특히 밀양 박씨와의 혼인을 금기하는 풍습은 이 굴레의 가장 명확한 증거였다. 외부의 피가 섞이면 석종의 힘이 뒤틀려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공포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의 피를 흐르는 유전적인 각인처럼 모든 이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번영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들 모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섬뜩한 예감에 시달려야 했다. 마치 대지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다. 내 오른쪽 눈썹에 흰 머리카락이 점차 길어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석종의 푸른 빛은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다웠으나 그 뒤에 숨겨진 어둠이 내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고대 기록의 잔해 속에서 섬뜩한 진실과 마주했다. 가문의 기이한 힘은 단순히 번영을 가져다주는 축복이 아니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그 힘은 기적이라는 이름의 공포로 발현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그 기록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밀양 손씨의 한 장군, 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가 겪었던 초화산 전투는 역사의 기록 너머에 숨겨진 끔찍한 전설로 남아있었다. 이 모든 것이 석종과 대지, 그리고 가문의 피로 맺어진 맹세의 결과였음을 나는 이제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비릿한 흙냄새가 진동하는 음산한 밤이었다. 왜군의 맹렬한 공격에 조선군은 후퇴를 거듭했고 손 장군이 이끄는 소수의 병사들은 초화산 깊은 계곡에 고립되어 있었다. 사방은 적들의 포위망으로 겹겹이 에워싸여 있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들의 절망적인 심정을 상상하며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장군은 평생 가문을 통해 내려온 예감, 깊은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 감각은 바로 석종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푸른빛처럼 혹은 내 오른쪽 눈썹의 흰 머리카락처럼 가문이 피에 각인된 숙명이었을 것이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계곡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다.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감돌았고 희미한 달빛 아래 나뭇잎들은 마치 수천 개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땅속에서부터 울려오는 듯한 낮고 길게 끄는 진동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이내온 산을 뒤흔드는 거대한 울림으로 변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지진의 진동이 아니었다. 마치 수만 개의 심장이 동시에 박동하는 듯한 거대하고 불길한 생명의 소리였다. 이 기운이 바로 대지의 직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죽은 자들의 염원이 만들어낸 살기였을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화면에 나타난 고대 문서의 내용을 읽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땅에서 솟아오른 것은 그림자였다. 형체가 없는 검은 안개처럼 시작된 그것들은 점점 짙어지며 사람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다. 투구와 갑옷을 입었지만 그 어떤 생기도 느껴지지 않는 존재들. 그들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느릿하게 움직였으나 그 시선은 살아있는 자들의 혼을 꿰뚫는 듯했다. 수천, 아니 수만 개의 그림자 병사들이 초화산의 계곡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공기는 무겁게 짓눌렸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숨통을 조이는 듯한 위압감이 흘러넘쳤다. 나는 그 광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경외심과 함께 밀려오는 순수한 공포는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오른쪽 눈썹에 흰 머리카락이 서늘하게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왜군 진영에서는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 병사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들의 발소리는 흙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았고 칼날은 바람조차 가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휘두르는 무기에는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고 그 기운이 닿는 곳마다 왜군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갔다. 그림자 병사들은 인간의 공격으로는 쓰러지지 않았다. 칼날은 그들을 투과했고 총탄은 허공을 갈랐다. 왜군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칼을 내던지고 도망쳤지만 그림자 병사들은 밤의 장막 속에서 그림자처럼 왜군들을 따라붙었다. 석종의 푸른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섬뜩하게 빛나며 그림자 병사들의 눈빛처럼 냉정하고 잔혹한 빛을 띠고 있었다. 손 장군은 이 모든 것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체념과 함께 가문의 숙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묘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그림자 병사들이 밀양 땅에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원혼들 그리고 가문의 피를 통해 이어진 영적인 통로로 발현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랑의 원혼처럼 밀양의 땅에 스며든 한 맺힌 영혼들의 외침을 가장 먼저 알아챈 이들이 바로 손씨 가문의 후손들이었으니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그 대목에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들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었다. 어둠과의 계약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이 모든 승리가 피와 원한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끝은 과연 무엇일까? 밤새도록 이어진 학살극은 새벽이 되어서야 멈추었다. 날이 밝아오자 그림자 병사들은 마치 안개가 흩어지듯 서서히 사라졌다. 초아산 계곡에는 왜군의 시신들만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와 경악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손 장군과 남은 병사들은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밤새 본 광경에 의해 영원히 변해버린 듯 했다. 나는 그들의 고통과 함께 찾아왔을 알 수 없는 감정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가문의 힘은 잔혹하고도 압도적인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고 그 대가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피와 원한으로 얼룩진 대지의 절규가 가문의 피를 빌려 발현된 끔찍한 기적이었다. 병자호란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전멸 위기에 처한 군사들 앞에 꿈속에서 나타난 선조의 계시가 나타나 그들을 이끌고 무사히 생還케 했다는 기록. 이것은 단순한 예지몽이 아니었다. 가문의 피에 흐르는 특수한 감흥력, 그리고 대지에 묶인 영혼들과의 교감. 그 모든 것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가장 극적인 형태로 폭발한 것이었다. 나는 그 모든 전설과 기록이 가리키는 한 가지 진실 앞에서 전율했다. 밀양 손씨 가문의 축복은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저주였음을. 그리고 그 저주는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석종의 푸른 빛은 이제 내게 영롱함이 아닌 저주의 시작을 알리는 섬뜩한 표식으로 다가왔다. 오른쪽 눈썹의 흰 머리카락이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밀양 손씨 가문의 영광은 거목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났지만 그 뿌리는 점차 썩어들고 있었다. 한때 대지의 굳건한 지기를 받아 국가의 위난을 헤쳐나갔던 가문은 그 힘의 근원을 잊거나 오용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거대한 축복의 뒤편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섬뜩한 계약과 피의 맹세가 있었다. 어느 후손은 그 맹세의 의미를 망각하고 혹은 탐욕에 눈이 멀어 석종의 신비로운 힘을 사사로이 쓰려 했다. 그 순간 초아산에 서려 있던 굳건한 지기는 미세하게 틀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생명력을 잃은 나무 뿌리가 뒤틀리듯 땅의 기운은 본래의 맑고 순수한 생명력을 잃고 불길한 기운으로 변질되어 갔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숙명처럼 가문을 짓눌렀다. 석종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 빛은 점차 탁해지고 마치 죽어가는 별빛처럼 희미해져 갔다. 처음에는 미미했다. 집안의 병고가 잦아지고 상업의 실패가 이어졌다. 자손들 중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기이한 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어났다.
사람들은 단순한 우환이라 여겼지만 예민한 이들은 알아차렸다. 대낮에도 집안에 스며드는 싸늘한 기운, 달빛 아래 섬뜩하게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대지가 보내던 따뜻한 온기가 점차 얼음장 같은 냉기로 바뀌고 있었다. 이윽고 지기는 노골적인 살기로 변모했다. 살기,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시들게 하고 파괴하는 기운이었다. 가문의 번영을 상징했던 고목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고사하고 우물물은 탁해지며 비린내가 진동했다. 집안을 둘러싼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밤이면 정체 모를 흐느낌과 탄식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오는 듯했다. 대지는 더 이상 가문을 품어주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대신 탐욕과 망각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차가운 심판자가 되어 있었다. 내 오른쪽 눈썹의 흰 머리카락이 더욱 짙어지는 듯한 착각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러한 불길한 징조 속에서도 몇몇 후손들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거나 혹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더욱 깊은 나락으로 향했다. 그러다 마침내 가문을 옥죄는 태고의 금기와 섬뜩한 계약에서 벗어나려던 용기 있는 이가 나타났다. 근대 독립운동가 손정도였다. 그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가문의 영혼이 깃들어 있던 사당을 스스로 파괴하는 엄청난 행위를 감행했다. 그것은 단순한 계종이나 세속적인 결단이 아니었다. 수백 년간 이어진 대지와 가문의 맹세를 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석종이 뿜어내던 희미한 푸른빛은 이제 마치 사멸하는 영혼의 빛처럼 쓰러져 갔다. 그 행위는 묵은 종기를 터뜨리듯 격렬한 동티를 일으켰다. 동티, 그것은 땅의 기운을 거스르거나 신성한 장소를 훼손했을 때 발생하는 재앙이었다. 사당이 무너지던 날 하늘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고 땅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사방에서 귀곡성 같은 바람이 불어닥쳤고 그날 이후 가문의 몰락은 가속화되었다. 살기는 더욱 짙어져 가문의 털을 완전히 오염시켰고 동티는 끝없이 이어지는 연쇄적인 불운과 재앙으로 나타났다. 자손들은 이유 없는 사고로 죽거나 끔찍한 병에 시달렸다. 가세는 기울고 영광은 한낱 예시야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손씨 가문의 터가 재수 없는 곳이라며 피하기 시작했고 한때 번성했던 저택은 폐허가 되어 스산한 기운만을 내뿜었다. 내 심장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은 듯 했다. 가문의 저택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거대한 늪지처럼 변해갔다. 한때 맑은 기운이 샘솟던 연못은 이끼로 뒤덮이고 물은 검붉게 변해 마치 핏물 같았다. 정원에는 기이하게 뒤틀린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나 햇빛을 가렸고 그늘 아래서는 온갖 음습한 벌레들이 득실거렸다. 담벼락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무너져 내리는 기와장 사이로는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들려왔다. 이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번영의 지기가 완전히 증발하고 오직 죽음과 파멸의 살기만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다. 석종의 푸른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어둠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업보였다. 대지와 맺었던 맹세를 저버리고 그 힘을 오용하거나 끔찍한 대가를 회피하려 했던 자들의 죄업. 그 업보는 단순한 가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다. 마치 독이 든 씨앗처럼 대지에 파고들어 오랜 세월을 거쳐 맹독으로 자라났다. 그리고 그 맹독은 오늘날 이 오래된 기록을 더듬고 있는 나에게까지 그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내가 읽고 있는 이 오래된 문서들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도 살아 숨쉬는 저주였고 내가 그 거미줄 같은 저주에 휘감기고 있다는 섬뜩한 예감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내 오른쪽 눈썹의 흰 머리카락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듯했다. 나는 가끔 밤이 되면 이 오래된 터에서 들려오는 듯한 알 수 없는 소리에 잠을 설치곤 한다. 마치 수천의 영혼이 속삭이는 듯한 바람소리, 뼈를 긁는 듯한 나뭇가지 소리,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때때로 들려오는 듯한 깊은 한숨 소리다. 그 한숨은 단순한 바람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 땅에 갇혀 영원히 고통받는 자들의 절규이며 가문의 지기가 살기로 변질되고 동티가 휩쓸고 간 흔적이었다. 이 모든 섬뜩한 기운은 지금도 이 땅에 스며들어 내가 마시는 공기, 내가 딛는 흙 속에 살아있는 듯했다.
가문의 영광은 전설이 되었지만 그 몰락의 그림자는 여전히 현실에서 나를 옥죄고 있었다. 이제 이 오래된 기록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나는 깨닫는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니다. 그것은 대가 없이 얻을 수 없는 힘 그리고 그 대가를 거부했을 때 찾아오는 지독한 저주에 대한 경고이자 나 역시 그 저주의 일부를 짊어지고 있다는 섬뜩한 고백이었다. 나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어 가고 있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나는 선조들의 난해한 기록들을 파고들었다. 희미한 묵향이 배어나는 두루마리, 알아보기 힘든 그림들이 그려진 목판본, 그리고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깊은 주름이 새겨진 고문서들. 그것들은 과거의 비극을 단편적으로 증언하며 가문의 영광과 몰락이 하나의 기이한 존재, 즉 대지 속에 봉인된 미지의 힘과 얽혀있음을 암시했다. 특히 아랑 전설에 얽힌 부분은 섬뜩하리만치 선명하게 다가왔다. 기록 속의 아랑은 단순히 죽은 처녀의 한이 아니라 가문이 대지와 맺었던 끔찍한 계약의 희생양이자 그 저주를 상징하는 존재처럼 보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민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의 피에 스며든 어둠의 실체였고 그 차가운 기운이 지금의 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었다. 내 오른쪽 눈썹의 흰 머리카락이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개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의 상징이자 내 몸 안에서 꿈틀대는 어둠의 흔적이었다. 내 발길은 자연스레 가문의 옛터로 향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뒤틀린 나무들이 햇빛조차 가리는 음습한 곳. 낡은 대문은 녹슬어 삐걱거렸고 빗장 없는 문틈으로 스산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그곳에 발을 디딜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발밑에서부터 스며들어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다. 폐허가 된 본체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지는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고 천장에서는 썩은 나무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다. 하지만 그 모든 파괴 속에서도 나는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지만 언제든 깨어날 수 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땅속 깊이에서 꿈틀거리는 듯 했다. 나는 기록 속에서 언급된 석종의 흔적을 쫓았다. 잃어버린 석종은 가문의 힘의 근원이자 동시에 저주의 시작점으로 묘사되었다. 선조들이 그 힘을 오용하면서 대지의 지기가 뒤틀리고 살기로 변질되었다는 끔찍한 진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종종 환영에 시달렸다. 낡은 방 한가운데서 뿌연 안개 속에서 희미한 종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그 소리는 맑고 청아하다기보다는 마치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웅웅거리는 소리였다. 때로는 꿈속에서 그 석종을 직접 만지는 듯한 생생한 감각에 휩싸였다. 차갑고 단단한 돌의 촉감, 미세하게 떨리는 진동이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다. 그 떨림은 단순한 돌의 진동이 아니라 수백 년간 억눌려왔던 고통과 염원이 뒤섞인 울부짖음처럼 느껴졌다. 그 꿈속에서 석종의 표면에서는 희미한 푸른빛이 되살아나 나를 유혹하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폐허 깊숙한 곳, 무너져 내린 사당터 아래에서 기묘한 유물을 발견했다. 흙먼지로 뒤덮인 그것은 깨진 돌조각의 파편들 사이에 묻혀 있었다. 정교하게 조각된 돌의 일부였는데 비늘처럼 도단한 문양과 알 수 없는 상형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조각에서 느껴지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기운. 그것은 기록 속에서 잃어버린 석종의 일부임이 분명했다. 조각을 손에 쥐자 내 피 속에서 묘한 파동이 일어났다. 마치 잠자고 있던 세포들이 깨어나는 듯한 감각, 혹은 잊혀졌던 기억의 물줄기가 터져 나오는 듯한 생경한 느낌이었다. 석종의 파편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푸른빛이 내 손 안에서 맥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석종은 단순히 힘의 근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지와 가문 그리고 미지의 존재를 잇는 거대한 연결고리였다. 선조들은 이 석종을 통해 대지의 지기를 빌렸었고 그 과정에서 끔찍한 대가를 치르기로 맹세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맹세가 파기되자 지기는 살기로 변질되고 동티가 휩쓸어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었다. 내가 손에 든 이 석종의 파편은 그 모든 비극의 응축이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저주의 잔해였다.
내 오른쪽 눈썹의 흰 머리카락이 이제는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표식처럼 느껴졌다. 나의 피는 선조들의 피와 함께 흐르고 있었고 이제 그 피는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 피 속에 스며든 섬뜩한 힘을 다시 깨워 현세에 들이운 숙명의 그림자와 맞설 것인가? 아니면 이 저주를 영원히 끝낼 것인가? 나는 폐허가 된 저택의 가장 높은 곳, 부서진 지붕 너머로 드러난 차가운 달빛 아래 섰다. 차가운 바람이 내 옷깃을 파고들었고 폐가 아래에서는 정체 모를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져 흔들렸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무심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내 눈앞에는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하게 일렁이는 듯했다. 피 속에서 깨어나는 듯한 미약한 떨림은 점점 더 강렬한 울림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단순히 유전적인 각성이 아니었다. 내가 손에 쥔 석종의 파편에서 흘러나오는 고대 기원의 힘이 내 몸과 정신을 잠식하려는 듯했다. 대지의 비릿한 냄새가 더욱 짙어지고 귀에서는 수천의 영혼이 속삭이는 듯한 환청이 맴돌았다. 이 힘을 받아들이면 나는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수도, 아니 최소한 이 저주받은 혈통을 새로운 운명으로 이끌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 또 다른 희생, 또 다른 끔찍한 계약, 혹은 나의 존재 자체가 미지의 힘에 잠식당하는 파멸일지도 몰랐다. 선조들이 걸었던 그릇된 길을 다시 걷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심장을 쥐어짰다. 석종의 푸른 빛은 이제 나를 이끄는 등불이 아니라 나를 집어삼키려는 불길한 용암처럼 느껴졌다. 내 오른쪽 눈썹의 흰 머리카락이 붉게 물드는 듯한 착각에 휩싸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손안에 들린 석종 조각에서 미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살기의 차가움과는 다른 미묘한 생명의 떨림이었다. 어쩌면 이 힘은 본래 악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단지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그것을 뒤틀어버린 것일 뿐.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내 안의 모든 망설임을 응시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저주받은 힘을 완전히 봉인할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을 다르게 길들이기로. 더 이상 가문의 피가 대지의 어둠에 얽매이지 않도록 이 끔찍한 순환의 고리를 내가 끊어내기로. 그것이 나의 숙명이라면 나는 이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지고 이 힘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문이 저지른 과오를 속죄하고 대지의 진 빚을 갚아나갈 것이다. 나의 선택은 희미한 푸른 빛으로 혹은 고통스러운 흰 머리카락으로 영원히 각인될 것이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손안에 석종 조각을 굳게 쥐고 나의 모든 의지를 담아 조용히 맹세했다. 더 이상 죽음의 기운이 이 땅을 잠식하게 두지 않으리라. 더 이상 고통받는 영혼들이 이 폐허에서 울부짖게 하지 않으리라. 나의 존재는 가문의 마지막 희생양이 될 것이다. 아니, 마지막 희망이 될 것이다. 새벽의 여명이 멀리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희미한 햇살이 폐허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차가운 돌바닥 위에 가는 빗줄기를 만들었다. 밤새 내리던 이슬은 나뭇잎 끝에 매달려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비릿했던 공기는 한결 맑아진 듯했고 어제의 절규 같던 바람 소리도 이제는 단순한 산들바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내 몸속에서 꿈틀대던 고대의 힘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옥죄는 저주가 아니라 내가 통제해야 할 숙명의 일부가 되었다. 나의 심장은 더 이상 얼어붙지 않았다. 대신 미약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오른쪽 눈썹의 흰 머리카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옥죄는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사명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귀한 흔적처럼 느껴졌다. 석종의 파편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빛은 이제 희망의 빛처럼 은은하게 내 앞길을 비추는 듯했다. 이 모든 고통과 선택 속에서 나는 문득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물려받은 피와 땅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씨앗인가?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를 영원히 짊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스스로의 의지로 그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는가?